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ABO 정지혜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이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나눠볼 건데요. 면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구 사이끼리도 너 면역력 떨어져서 그런가 봐. 면역력이 약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또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면역력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랑 같이 이 면역이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재밌게 한번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도 밤을 새도 별로 아픈 데도 없었고요. 자라나면서 어디 팔이나 이런 데 부러진 데도 없었고, 병원이라는 것 자체를 잘 가본 적이 없었어서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복력이나 면역력이 좋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밤을 새는 일도 많아지고 하면서 제가 되게 크게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원이라는 것도 해보고 응급실도 가보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되게 드라마랑 현실과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눈 뜨고선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눈을 딱 뜨면은 안 아프게 밥 잘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뭐 또 입원해서 나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가지고 제가 이 일을 계기로 '아 다시는 병원이라는 곳에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오기 싫다고 했잖아요, 병원을.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왕진을 도시잖아요. 회진을 이렇게 도시면은 저한테 제가 이제 여쭤봐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아팠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원인이 없는 병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예방도 할 수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방법 없어요.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다 약간 근거 없는 얘기니까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신 아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면역이랑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은 왜 원인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저 왜 아픈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은 원인 밝혀진 게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막 아팠던 거를 이야기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원인이 밝혀진 질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고 말하면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면역력 좋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스트레스 좀 줄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원인 없는 이런 질환들이나 질병들은 우리 몸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제가 면역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일단 정말 쉽게 말하면 내 몸 안에 나쁜 물질이 들어옵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단어는 기억을 해주세요.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요. 면역 세포들이 막 나오게 돼요. 출동을 해요. 그러면 이 면역 세포들이 나쁜 물질을 제거하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는 게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할까요?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요, 이렇게 발열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으슬으슬 춥잖아요. 그래서 오한,
질환이나 아니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면역 세포들이 찌꺼기를 모아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재채기 같은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재채기나 기침들이 계속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샌드위치나 주먹밥 만들고 있죠. 이게 다 영양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욕이 감퇴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영양소들을 다 모아다가 면역 세포들을 쓸 수 있게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을 충분히 내가 섭취를 해주면은 내 몸 안에 발안이라고 해서 독소를 밖으로 내뿜는 역할들을 이 면역 세포들이 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나쁜 애들이랑 바이러스들이랑 세균들이랑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딱 이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면역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러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내 몸 안에서 면역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이러스랑 세균이 죽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내 몸 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역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내가 감기를 걸렸다고 막 병원에 먼저 가서 하면은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방금 앞에서 봤던 이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엄청 많죠. 이런 세포들처럼 이제 면역도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질환이나 질병이 오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영양소에 대한 그 결핍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냥 어 정말 갑자기 오지 않아요, 질환은, 질병이나. 그러니까 점점 영양소 결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도 문제가 온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내 면역 세포들이 밥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면역 세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렇게 밥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활동을 하는 세포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혈구라는 거예요. 백혈구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백혈구는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여러 가지 이름의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어떤 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자체가 살짝 조금 피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5세 이상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이름이 어렵잖아요. 제가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재밌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선천적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되게 예쁘게 생긴 이 대식세포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는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 면역 세포들과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나 항원 물질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 영상을 한번 보기 전에 이 대식세포는 또 하는 일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먹으면서 내 몸에 들어왔던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엔지를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후천적 면역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도 이 대식세포가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대식세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항원물질 한꺼번에 달려들죠. 그러면 대식세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이 대식세포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항원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이 대식세포가 싹 다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제가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과립구들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과립구라는 거는 대식세포처럼 많은 항원 물질을 한꺼번에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호중구, 호상구, 회엄기구가 각자 내 몸 안에서 어떤 면역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이 호중구는 뒤에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이진 않아도 되게 우리 몸 안에 많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세균 들어오는 거를 바로바로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볼까요? 자, 세균이 지금 침투했어요. 제법 아득한 곳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 몸은 세균이 잠식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따뜻하고 먹을 것도 영양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포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백혈구 중에 호중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서 이 적혈구거든요. 이 빨간 친구가 이제 이런 세포들을 되게 구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세균을 처치를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 호상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호중구는 아까 세균 들어온 세균 막 이렇게 처치를 했잖아요, 바로바로. 근데 이 호상구는 사실 그렇게 센 병균을 처치하는 역할은 못해요. 대신 호상구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기생충들 있죠. 우리가 뭐 위를 통해서 들어온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기생충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이 호상구가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날것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대변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면역력이 좋은 게 이런 것들을 이 면역 세포가 자기의 기능을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호상구 한번 볼게요. 호상구가 지금 장내에 들어온 기생충을 없애는 영상이에요. 사실 그 호중구 앞에서 봤던 애들은 이런 기생충을 처치를 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지만 되게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호상구라는 친구가 아예 나와서 이 기생충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산으로도 죽지를 못하는 기구생충인데, 얘네들을 이제 죽여서 위산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게 이 친구가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빠졌어요. 여기가 위거든요. 그래서 위산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역할을 이 면역 세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염기구라고 있는데, 뒤에 영상에서 되게 약간 좀 되게 이상한 캐릭터로 나오긴 하는데, 이 호염기구는 우리 몸에서 백혈구 중에 딱 1%밖에 없는 백혈구예요. 이 호염기구가 자체가 원래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되게 우리 몸에서 백혈구를 뭐 어디 뭐 항원 물질을 죽인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이 호염기구가 일정 어떤 항원 물질을 만나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면역 세포랑 같이 히스타민 물질을 터트려 가지고 우리 몸 여기에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역할도 호염기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염기구는 염증이 먼저 생기고 면역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정 호르몬이나 이런 전달 물질이 나오면 이 앞에 말했던 호중구나 호상구, 다른 과립구들 면역 세포들을 막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이 호염기구가 합니다. 다시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막 호염기구가 되게 이상한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여기에는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금 얘가 이미 왔어요, 면역 세포를. 그래서 이 호중구가 못 알아듣죠, 지금.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알아들어줘요. 위산으로 죽이지 못할 정도의 세균이 침입했다고 지금 이 호염기구가 다른 면역 세포들을 불러온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천적 면역에서는 이 마스터 세포랑 NK 세포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1차로 들어왔을 때는 앞에 대식 세포랑 과립구들이 1차로 항원 물질을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항원 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스터 세포가 그 세포 자체는 원래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이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앞에서 만약 대식 세포나 얘네들이 다 죽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단백질, 면역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마스터 세포가 딱 보고 있다가 단백질 수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항원 물질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히스타민이라는 거를 이렇게 팡 터트리게 돼요. 그러면 이 히스타민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아까 호염기구가 했던 것처럼 이 몸 안에 알러지 반응,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타민 물질을 빵 터뜨려서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백혈구들이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혈관을 확장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히스타민 물질인데, 만약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히스타민 물질을 통해서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눈물이 막 원래 나오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식의 뭐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스터 세포가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되게 짧거든요. 한번 짧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 알레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항체 수치라는 것 자체가 내 몸 안에 단백질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히스타민을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 안에 눈물은 이만큼 차고 뭐 재채기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내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NK 세포라고 있는데 선천적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NK 세포거든요. 왜냐면 NK 세포가 우리 몸 안에 곳곳을 혈관을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암 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NK 세포예요. 자, 세포가 다른 아까 보셨을 때 대식 세포나 과립구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죽이지를 못해요. 밖에서 들어온 항원 물질은 판단해서 죽일 수 있지만 이 NK 세포는 내 몸 안에 변질된 세포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아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NK 세포가 어떤 식으로 암 세포를 구별해내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암 세포가 변질된 세포를 잡은 거예요. 저 NK 세포가. 그래서 잡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잡은 세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세포 보이시죠? 얘가 세포거든요. 하얀 티 입은. 그래서 NK 세포가 얘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말고 다른 애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따로 불러내요. 그러면은 이제 너 이제 정체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평범하게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얘가 암세포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NK 세포는 내 몸 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암세포들을 구별해내는 것들을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면역 세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암세포가요, 아예 안 생기지가 않아요. 세포가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기면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아예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암세포가 증식했다는 건 면역 세포가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천적 면역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식세포랑 과립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차로 항원들이 들어오면 대식세포랑 과립구들이 쫙 이제 면역 반응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항원 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이 마스터 세포가 약간 무리인데 대식세포랑 과립구들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면은 히스타민 물질을 팡 터트려서요. 이 더 많은 혈관을 팽창시켜서 더 많은 백혈구들이 유입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 마스터 세포가 하고요. 이 NK 세포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뒤에 임파구 나올 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NK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암세포를 주별할 수 있는 세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천적 면역 이해 금방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후천적 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천적 면역에는 이런 식으로 임파구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나온 애들을 후천적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브레인이에요. 면역 세포들 중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내게 아닌지 맞는지를 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거든요. 이거를 흉선에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흉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렸을 때 세포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 구별을 해서 훈련을 받아요. 실수로 일반 세포를 공격하면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원 물질인지 그다음에 일반 내 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100명을 해도 한두 명 정도만 우리 세포로 진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훈련 받는 도중에 때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항원 물질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해줄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이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포들이 약간 쫄아 있죠. 이것도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도 지금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볼게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지. 얘는 잘 잡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세포도 한번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세포예요. 지금 하얀 색깔 티 입은 이 친구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2, 3%만 지금 제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고지고 못된 훈련을 통과한 이 임파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시. 자, 헬퍼 T 임파구는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 중에 사령관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자, 헬퍼 T 세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몸에 만약에 항원 물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항원 물질 어디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옛날에 들어왔던 건지 안 들어왔던 건지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쉽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는 혈관 내로 도주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임파선 안에서 킬러 T 샘플을 우리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제 헬퍼 T 세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다 보니까 공지하는 역할들을 계속 하는 거죠. 머리 역할을. 그리고 이 킬러 T 세포는 이 킬러라는 말이 이 죽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암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나쁜 물질들을 없애는 역할을 이 킬러 T 세포가 합니다. 보시면 되게 누가 봐도 건장하고 약간 그 경비 업체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이름을 걸고 뭐 진짜 발견한 대로 바로 없애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장한 태포들이 지금 여기 동굴 나왔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림프선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항원 물질들을 죽이게 되는 역할들을 얘네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서프레스 T 임파구가 있는데 이 서프레스 T 임파구는 요즘에 너무 가장 중요한 그 면역 세포 중에 하나예요. 자, 서프레스 T 임파구는 우리 몸에 면역이 막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어느 정도 항원이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 서프레스 T 임파구가 야, 이제 괜찮아. 안 해도 돼. 이제 안 싸워도 돼. 그만 죽여도 돼. 라고 얘기해주는 역할을 이 서프레스 T 임파구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프레스 T 임파구가 만약에 면역 기능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서프레스 T 임파구가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관리를 하거든요. 내 세포가 나를 치지 않게 제대로 관리를 하는 역할을 이 서프레스 T 임파구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가면역 질환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 흉선에서 열심히 나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와야 되는 애들은 있는데 부족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나오면은 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류마티즘 관절염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냐면 이런 연골 뼈마디, 이렇게 무릎이나 이런 곳에 뼈마디를 공격해서 내 면역이 내 이런 뼈마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루푸스라는 거는 내 장기, 피부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신장, 뇌 이런 곳을 내 면역이 자꾸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엄청 울긋불긋하죠.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다 거의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빨갛게 올라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브스라는 병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죠?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거는 여기 갑상선에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거거든요. 면역 세포들이 이 갑상선이라는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갑상선이 원래는 열을 내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제 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눈 막 이렇게 여기 보시면 눈 엄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열이 올라오니까 여기 있는 혈관에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눈이 띵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베치트라는 질환은 점액, 우리 입부터 소화기관이 다 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액을 계속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구강염 달고 살고 점막이나 이런 데 뭐 눈에 염증 생기고 막 맨날 충혈되어 있고 생식기나 아니면은 소화, 막 장염, 위염 이런 것들을 달고 살게 되는 게 이 베치트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진짜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서프레스 T인파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은 정말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이 비인파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비인파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까 이 헬퍼 T인파구가 이렇게 총사령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몸 안에 한 번 들어왔던 애야 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을 했다가 비인파구한테 야, 얘 이름 이거야. 그러니까 전에 들어왔었으니까 이거 무기 좀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해서 무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인파구입니다. 비인파구가 어떻게 무기를 만들어서 항원을 없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비인파구가 다른 애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이런 알레르기나 아니면은 일반 항원 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IgE라는 거는 단백질이거든요. 항체. 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역할들을 이 비인파구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지저분한 거 먹어도 "괜찮아. 면역 생겨야 돼."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 안에 많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인파구까지 봤고요. 후천적 면역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헬퍼 T인파구가 이 앞에서 쭉 이제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킬러 T인파구가 죽이고 서프레스 T인파구가 정리를 하면은 이 비인파구는 옆에서 킬러 T인파구나 이런 애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천적 면역도 되게 쉽게 정리가 됐죠. 사실 제가 선천적이랑 후천적 면역 말고도 다양한 우리 면역 세포들이 더 추가로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친구들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네들이 제대로 건강만 하면 좋고 이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 킬러 T 세포랑 NK 세포가요. 선천적, 후천적인데 같은 역할을 합니다. NK 세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킬러 T 세포도 같이 NK 세포랑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킬러 T 임파구 세포나 NK 세포가 진짜 우리 몸 안에 엄청 중요하겠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앞에서 면역 세포들이 열심히 싸우면 딱 일주일에서 10일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어떤 걸 먹게 되냐면요. 병원에 가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 안에 이런 알약이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기계로 이렇게 나왔는데 목표를 확인하고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총이 발사가 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부서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여기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세포들이거든요. 세포들 집이거나 아니면은 내 몸을 좋게 하는 세포들 집인데 지금 다 부시고 있죠. 이 정도로 다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지금 일반 세포들 울고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이 항생제랑 스테로이드제를 먹게 되면은 내 몸에 나쁜 물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나 조직들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기보다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을 되게 많이 끌어올리는 일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면역세포 도대체 어떻게 좋게 하냐?"라고 하시면 자 보시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를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죠. 자, 면역세포는 보시면 여기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뼈 안에 있는 골수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적색골이라는 데서 이 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 안에서 조혈모 세포가 분화돼서 이 백혈구가 되고요. 이 백혈구들이 아까 우리 앞에서 제가 정보 드렸던 정보들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얘네들은 어떤 걸 먹고 자랄까요? 보시면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이 뼈를 조골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칼슘을 증착시키는데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비타민들만 제대로 먹어줘도 사실 뼈는 조골하고 그리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 조혈 모세포가 백혈구로 분화할 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단백질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 9, 12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여기 보이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단백질, 비타민 B 얘네들만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를 해줘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우리 면역력을 쭉쭉 올려주는 역할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양소를 우리가 식품으로 그러니까 일반식에서 섭취하면은 정말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50년간의 영양소를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당근을 옛날에는 한 개만 먹었어도 비타민 A가 우리 몸 안에 게이지가 한 10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10개를 먹어도 10으로 게이지가 찰까 말까 한 수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영양제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일반식에서 대체할 수 없는 영양소를 이제 영양제나 아니면 보조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양소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면요. 우리 요즘에 가공식품 굉장히 많이 먹죠. 그리고 밖에 뭐 만약에 되게 유기농 채소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일반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반찬 식단 안에 이런 식으로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땅 자체에 영양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양소를 일반식으로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들을 공급을 받아야지 면역력을 쭉쭉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영양소를 일반식에서 힘든데 그러면 어떤 보조식품을 먹어야 되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제 보조식품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영양제가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들 채워서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우리가 일반식에서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영양소들을 채워가지고 넣을 수 있는 차선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식으로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일반식으로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조식품으로 채워주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면역력 그리고 몸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양제는 약이 아니에요. 되게 반찬이나 식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지 도대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양제 요즘에 다들 드시죠. 그리고 영양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여기 앞에 있는 올리브영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약국이나 이런 데만 가도 영양제를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제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제조 과정에서부터 아예 그 시약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뭐 GMP 인증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일반
간의 공장 이런 데서 일반 공장에서 그냥 이렇게 풀이 추출물이나 아니면 어떤 영양 추출물만 가지고 그냥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엉터리 제품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제조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천연이나 합성 비타민 이거 두 가지도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이 합성이랑 천연 두 가지 다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합성 비타민을 먹게 되면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사실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면역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간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되게 참고하셔서 제대로 공부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천연 비타민은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는 흡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독성 물질 이런 게 전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깊게 공부해보고 드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오랫동안 먹어왔거든요. 네, 뉴트리라이트는 진짜 한 80년이 됐어요. 이 80년 동안의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DNA 씨앗을 가지고 진짜 농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유통 과정, 그다음에 뭐 저희 집 앞에 오기까지가 다 모든 관리랑 책임의 시스템이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면역 정보를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이 면역 정보를 가지고 뉴트리라이트를 왜 먹어야 되는지라는 부분도 꼭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이 세포들 있죠.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만 만들어도 우리 면역은 쭉쭉 올라갈 거거든요. 앞에 아까 막 싸우는 거 보셨죠? 그런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질 좋은 영양소를 일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질 좋은 영양제 그리고 질 좋은 보조식품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리 질 좋은 영양소를 많이 넣어도요. 내가 정말 막 그냥 막 24시간, 48시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일만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실 면역 세포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가 쉴 수 있게 사실 내가 잘 내 몸 바이오 리듬을 조절하면서 푹 잠만 제대로 주무셔 주셔도 이거 두 가지만 제대로 해 주셔도 내 면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렵고 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꼭 이게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질 좋은 영양소나 나의 몸에 휴식을 주면서 면역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잘 내 몸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이 시기에 잘 만들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